안녕하세요. 해광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주식입니다. 최근에 낙폭이 좀 심했었죠. 국내 코스피 지수 하락 여파에 동반 하락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외 변수가 워낙에 좀 컸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카카오 주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식 카카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기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을 이렇게 17위 수준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시장 지수형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반대로 이제 뭐 시장 방어형 주식들, 뭐 최근에 은행 주식들, 뭐 통신 주식들, 뭐 이런 보험 주식들, 뭐 방어 주식들로 올라온 주식들이 있는데 그 주식과는 뭐 카카오는 완전히 반대죠. 예, 성장 주식이다 보니까 그런 점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뭐 참고로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한 번 더 제가 좀 언급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이렇게 좀 반등에 2%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에서 그래도 바닥에서 좀 기고 있는 대표적인 카카오 주식이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카카오 주식이 이렇게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저점 대비하면 10월 6일 날 저점을 기록했고요. 46,600원 저점을 기록했고 매수 신호도 이때 발생됐죠. 매수 신호가 발생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최저점을 알 수 없고 또 최고점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일각에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발바닥에서 살 수 없고 또 머리 끝에서 정수리에서 살 수 없는 겁니다.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최저점에서 못 사고 최고점에서 못 판다라는 점을 일단은 인지한다면 조금 더 주식을 매매하는데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최바닥에서 못 사서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가 지수가 오름세에서 그래도 매수 신호가 바닥권에서 잘 잡아줬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느 순간에 뭐 오늘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내일 또 미국 증시 여파 흔들려가지고 내일 또 매도 신호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처럼 그쵸? 여기처럼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처럼요.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중 조절 잘 해나가면서 이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지 나중에 또 내가 비중을 다시 담았을 때 또 평균 단가를 또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나중에 원금 회복 또는 수익 전환이 굉장히 빨리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에 이렇게 좀 제가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잠시 후에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들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올해 좀 기대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꼭 좀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셀트리온 부분들을 제가 힌트로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타이틀에는 뭐 셀트리온 얘기는 안 했는데요. 셀트리온이 대표적으로 제가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낙폭 과대 종목이에요. 보시게 되면 뭐 카카오나 별반 차이가 없죠. 자, 셀트리온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텐데, 자, 지금은 가격이 매우 싸졌기 때문에 뭐 공략해봐도 됩니다. 시간 싸움 하면 분명히 좋은 수익들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만, 이미 이 셀트리온 주식도 카카오처럼 윗가격대에서 많이 물려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주식인데,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업종들 거기서 수급들 이탈되면서 셀트리온도 동반 하락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바로 셀트리온이 카카오가 비슷한 양상으로 크게 꼬꾸라져 가지고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반등 자체가 어제고 오늘 상대적으로 좀 세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 합병이라고 하는 이슈들이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슈가 조금만 불거지면 수급들이 들어와 주니까 긍정적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저렇게 안 좋았었는데
이제 수급들이 좀 들어가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모습들 보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카카오가 똑같은 양상으로 움직였었던 주식인데 이 주식도 뭐 위에 고점 잡히고 나서 끝없이 그냥 떨어졌었던 대표적인 주식이고 52주 신저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가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아유 저 카카오 그냥 예, 버리지는 못하겠고 그냥 어디 저기 그쵸 뭐 보물단지에다 어디 보물 지금 당장은 보물은 아니니까 보물이 될 것 마냥 저 어디 김치뚝에다가 묻어놔야 되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한 2, 3년 뒤에 묵은지가 돼서 정말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줄 정도의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카카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 마음이 그만큼 지금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거치고 있는 이 종목인데 지금 이 시기에서 과거의 이 시기 대비해서 지금의 이 시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주식처럼 카카오도 순식간에 튀어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지금 47,000원 가격들을 앞에서 미리 언급을 드렸고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너지면서 저항으로 한번 딱 작용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쭉 내려왔잖아요. 반등도 역시 세게 올라올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려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흐름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반등이 세게 나오려면 무조건이죠. 무조건.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일단은 해외 변수가 좀 사그러들어야 되고 미국 나스닥이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럼 코스피 지수가 올라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은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 뭐 삼성전자나 뭐 2차 전지 쪽이나 IT 반도체 포함해서 우리 네이버, 카카오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IT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쪽 완성차,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등등등 종목들이 있는 가운데서 낙폭 과대가 그러면 누구냐? 카카오만큼 떨어진 주식이 있나요? 물론 셀트리온도 많이 빠졌고 네이버도 많이 빠졌고 했지만 지금 이 상위 주식들을 대비해서 보면 카카오만큼 빠진 주식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올라갈 때 카카오만큼 또 올라가는 수익 상승률을 또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카카오만큼 또 있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뭐 2450포인트 정도 오늘 올라왔나요? 네, 오늘 2450포인트 정도 올라왔죠. 딱 여기 지금 걸쳐서 올라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2600포인트 과거 여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봅시다. 6, 7, 8월달 정도 수준까지. 그럼 26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수준에 삼성전자가 일단 무조건 땡기겠죠. 2차전지 땡기겠죠. 땡겨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시총 대장들이니까 얘네들만 끌어올려도 주가지수는 올라가요. 자, 그러면 얘네들 필두로 해서 주가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그럼 그때 올라갈 때 카카오는 뭐 빠질까요? 카카오가 저 멀리 어디 도망갈까요?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카카오가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가는데 그 상승폭 자체가 삼성전자 5% 오르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LG 엔솔이 예를 들어서 뭐 한 7% 오른다고 칩시다. 7%. 아무래도 시총이 좀 더 가벼우니까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가벼우니까 뭐 SK 하이닉스 한 10% 오른다고 보자고요. 그럼 카카오는 똑같이 그냥 뭐 5%, 7%, 10% 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바닥을 잡히고 전반적으로 IT 반도체 뭐 2차 전지 주가 지수 끌어올릴 때 네이버, 카카오도 분명히 오르는데 얘네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 이상 15%는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상승 변동성이 더 클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낙폭 과대에서 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느냐. 물론 3분기까지는 실적이 뭐 지금은 부담이에요. 4분기부터는 우리가 기대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가지수는
실적, 이런 숫자로 찍히는 실적,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가 지수는 선행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바닥이 나와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 기대감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도 좀 착안을 해주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가 회복이 뭐 다른 주식들만큼이나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전히 지금 대외 변수들은 뭐 살아 있습니다. 뭐 없어진 게 없어요. 악재들이 지금 해소된 게 없고, 오히려 뭐 더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발발한 상황에서 뭐 어제하고, 그쵸, 엊그제, 그러니까 어제하고 국내 증시, 어제하고 오늘하고 완전 상반된 그림인데,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다가 또 한 이틀간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뭐 미국 국채 가격이 좀 떨어졌다, 뭐 뜨거워진 유가가 조금 이제 온도가 낮아져서 좀 떨어졌다, 이런 정도 수준인데, 뭐 국제 유가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지, 뭐 국채 가격이 앞으로 뭐 더 올라갈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카카오 주가 흐름 판단하듯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단기간에 어떻게 끝날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수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 당장 이제 앞두고 있는 건 뭐예요? 미국 공화당에서 일단 하원 의장 선출이 당장 코앞에 있거든요. 의장 선출이 지연되면 안 돼요. 의장 선출이 빨리 돼야지, 미국 국회가 정상화가 되면, 자,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합심을 해서 뭐 이스라엘을 지원하든지, 예? 뭐 산적해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뭐 처리해야 되는 법안들,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10월 달에 있었던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1월 달로 연기했잖아요. 미국 디폴트 이슈 있잖아요. 정부 셧다운 될 뻔했던 거, 이거 11월 달로 중순으로 연기했잖아요. 11월 17일인가요? 연기했는데 이 부분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공화당 의장이 지금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면 공화당 의장을 다시 한번 선출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지연되면 나중에 이 11월 달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럼 미국 정부 셧다운 관련돼 있는 이 디폴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지수가 바닥이다, 뭐 치고 나간다, 이제 바닥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다음에 내일은 CPI가 발표되죠. 소비자 물가지수. 이건 왜 중요하죠? 미국이 금리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활용하는 지표들이 뭐가 있어요? 고용 지표죠. 고용 동향. 예, 고용 지표하고 여기 물가 지표입니다. 예, 이 기준을 가지고 미국 금리를 올릴지 떨굴지, 뭐 동결할지 등을 참고 사항으로 이제 주요한 잣대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지표입니다. 원래 지표 매월 발표돼요. 매월 둘째 주 정도에 발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중순경에. 고용 동향은 언제 발표돼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된다고 보면 되죠. 예.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미국 현지 날짜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우리나라하고는 하루 정도 차이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카카오가 뭐 바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을 볼 때, 추가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카카오도 4만원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좀 확인하길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최근 저점이 46,600원이었어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꼭 잘 해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매수 신호에서는 비중을 확대, 그리고 특히 오늘 5일 가격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죠. 보세요. 매수 매도 신호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이 가격 이동평균선 5일선을 회복하느냐 이탈되느냐예요. 근데 최근에 이탈된 이후에 회복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5일선 가격선 회복했다는 점, 이 부분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도 신호 시에는 또 비중 축소, 그러니까 매수 신호에는 비중 확대, 매도에는 비중 축소, 이런 식으로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평단가를
낮춰가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뭐 약 손실도 발생될 수도 있죠. 손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제 살 깎아 먹기지만 조금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추세 전환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이 확대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추세 전환되면서 수익 전환되면서 이렇게 돌아나갈 때는 손실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수익이 계속 극대화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조절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뭐 어떤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뭐죠 이거?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사는 거는 내가 놓쳐서 안 살 수도 있고 뭐 또는 자금이 좀 부족해서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 지수가 계속 쭉 올라가요. 그러면 그냥 땡큐잖아요. 못 사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면 쭉 이렇게 추세 잡고 올라가면 괜찮아요. 못 사도 괜찮아요. 조금 마음은 아플 수는 있지만 근데 떨어지는 거를요. 주가 이렇게 떨어질 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주가 떨어질 때 매도를 못 해놓으면 비중 조절을 매도를 못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물려버리잖아요. 그냥 한없이 물려버리죠. 손절 못 나가죠. 진짜 이 꽉 깨물고 꽉 깨물고 진짜 이거 손절 마이너스 20%뭐 마이너스 30% 손절 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다른 주식 한다고 수익이 잘 날 리가 있을까요? 지금 이 주식시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 가도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수익 내기 어렵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0%로 손절치고 가면 다른 데 가서 플러스 30% 수익 나면 수익이 나나요? 이게 원금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투자금으로 내가 손실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손절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잘 해 나가셔라.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 꼭 우리가 기대할 부분들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이냐. 하반기 올해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될 부분들. 가격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10년 선입니다. 10년선. 앞에서 제가 뭐 삼성전자하고 이제 비교 영상을 좀 올려드렸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와 그 비교 영상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가격이 약 43,000원이에요. 43,000원. 제가 우상향 하는 종목, 특히 성장 주식들은 보통 10년 선에서 많이 지지력을 보이고 우상향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43,000원 정도 수준인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탈하면서 4만원 정도까지 떨어져 46,000원까지. 자, 그러면 이 가격 더 아래에 있죠. 지금 가격은 43,000원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오늘 고가가 43,200원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가격이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잘 지켜지는지 회복되는지가 중년 우리 입장에서는 목표가 되겠다. 기술적으로는 왜냐면 이 평선들이 지지와 저항을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곧 도래하는데 카카오는 뭐 크게 기대할 부분들이 없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렸고, 4분기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내년 1월 3분기 실적 내년 1월 4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제 도래하는 게 3분기고,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큰 상승보다는 바닥을 좀 다지면서 43,000원 정도 수준에서만 잘 버텨준다. 그러면 하반기로 가면서는 43,0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47,000원 위로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하반기 회복을 좀 기대하는 거고, 43,000원이 그래서 연간 차트에서 10년선 10년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외 변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의 영향을 대외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 점은 꼭 변수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화살표 매매 신호대로 의견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다만 이제 유료 회원분들과의 이
이 똑같이 제가 이 똑같이 영상으로 모든 내용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앞으로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카카오가 하반기로 가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회복할 것이냐. 중요한 건 주간 차트에서는 일단은 매수 신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 주간 차트 매수 신호 좀 나오고 있고, 흐름상으로는 뭐 아주 나쁜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전쟁 부분들이 새로운 악재가 다시 좀 돌발됐기 때문에 발생됐기 때문에 변수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오늘 뭐 지수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도 어제 매수 신호가 떴다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오늘 일단은 매수 신호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매수 신호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서 코스피 지수 9월 19일 날 매도 신호 발생된 이후에 첫 매수 신호니까요. 오늘 잘 유지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0포인트 코스피 지수 2450포인트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코스피 지수 여기 추세 하단에서 여기 지지선으로 바뀐 부분들, 이 부분들 근처에서 어쨌든 이렇게 회복하고 있다는 점. 요렇게 여기 그래서 일단은 신뢰는 좀 가져보자. 신뢰는 좀 높다. 신뢰는 좀 가져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서 카카오 주가 뭐 어쨌든 간에 최근에 좀 매우 안 좋은 흐름입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봅시다. 그래도 주식은 언제나 희망이니까요. 마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힘드신 분들 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는데 다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하고요. 열심히 그래도 또 달려봐야죠. 또 그러다 보면 또 카카오가 47,000원 또 어느 순간에 또 빠르게 셀트리온처럼 또 빠르게 아주 회복되기도 또 하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건 없잖아요. 지금 어느 수준에서 보면 반대로 보면 과거에 이 정도 수준에 거의 도달한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이 차트 거꾸로 돌려보면요, 그런 그림대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지금 거꾸로 돌렸거든요.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많이 올라온 거예요. 반대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정상적으로 다시 돌려놓으면 지금 정도 수준에 온 겁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너그럽게 시간 싸움 하자. 아시겠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